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LG노텍을 지난 이제 추석 전이었죠. 연휴 전이었는데, 지난 이제 9월 8일에 절대적인 아이폰 향 매출 비중 4분기 85%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고, 이 기업이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은 돌파를 하면 이 가능성들 시나리오들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LG 이노텍이 아이폰향 매출 비중이 최대 80%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출의 구성이 보면은 이게 기판 소재, 여기가 기판 소재고, 그리고 이게 전장 부품입니다. 나머지 79%, 80%에 육박하는 게 광학 솔루션이에요. 광학 솔루션에서 아이폰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이게 8.6조 가량이 됩니다. 고가 모델인 아이폰 뭐 프로라든가 프로라든가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점유율 변화가 있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서는 4분기 65%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85%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점유율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4,180 뭐 80억 원 수준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5,4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아이폰이 판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전망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전망치에 대한 변화가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PER 같은 게 9.7배 수준이에요. 퍼가 9.7배라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면서 퍼가 12개월 선행지수로 해가지고 퍼가 10배 수준이에요. 코스피 지수보다 싼 가격입니다. 근데 실적이 더 증가된다, 회복된다, 주가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장기적인 부분들 여기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이 구간 32만 5천 원 수준에서 보합권에 박스권에 움직임들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설명 좀 드리기도 했었죠. 자, 오늘 35만 원 수준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추세적인 부분들도 강하게 뚫어줬었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7만 5천 원 이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지지 구간들이 형성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일단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 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고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 아이폰 14 판매 호조의 LG 이노텍, BH 급등. BH는 6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LG 이노텍은 80% 애플향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리즈 전체 판매량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가 라인업 프로라든가 프로맥스 판매 증가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애플과 부품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애플 신형 아이폰 14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죠. LG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 모델의 납품 비중이 높아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BH는 연성이로 회로 기판 아이폰에 공급을 하고 있고 LG이노텍은 강화 솔루션 카메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행 예고에 계속 관련 부품 업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LG이노텍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대가 좀 작았던 만큼 판매량의 예상치를 넘어서면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판매량의 예상치를 넘어서면 내년에 확장 현실 XR 기기 출시를 앞둔 점도 호재로 뽑힌다. 물론 여기서도 강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 LG노텍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 좀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 2021년도의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까지. 자, 매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원래라면 말이죠. 우리가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성수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핸드폰 부품주들의 성수기는 3분기하고 4분기였습니다. 4분기. 근데 이전에 이게 변화가 1분기까지도 반영이 좀 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당시에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중국의 도시 봉쇄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부품주들, 부품이 밸류체인이 있잖아요. 밸류체인.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봉쇄로 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분기에 출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1분기, 2분기. 자, 2분기 준비를 해서 3분기에 출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출시를 못했어요.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보통 이제 부품주들이 핸드폰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9월 달쯤이거든요. 9월 초쯤에 갤럭시도 그렇고 갤럭시는 보통 이제 8월 달쯤, 그리고 애플은 9월 달쯤에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는 애플을 좀 견제를 하는 걸로 미리 이제 선 공개를 하고 애플은 9월 달에 출시를 하는 것들, 이 전통 관례거든요. 왜냐면 9월 달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고요. 1, 2, 3, 4, 5, 6, 2분기, 7, 8, 9, 10, 11, 12.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4분기. 9월 달에 출시가 되면은 3분기부터 우리가 미리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부품이 어느 정도 조달이 완료가 돼야 사전 예약을 받고 생산을 완료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할 거잖아요. 판매를 하는 거. 그럼 이제 3분기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발주를 넣고 발주가 되어 있는 거 성능 검사하고 완제품 테스트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하고 4분기가 통상적으로 성수기입니다. 9월 달쯤에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은 4분기 이때쯤에는 판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어지면은 1분기까지거든요. 1분기까지도 그렇고, 이때는 보통 이제 AS 부품 이런 것들도 AS 비용들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로 실적이 좀 동반되는 것들, 이런 애플향 매출 비중은 판매가 조금 주춤하면서 납품되는 부품의 양 자체는 줄어들 수 있는데 1분기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분기까지도 흥행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이제 4분기에 신제품을 한 달 연기를 시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1분기까지도 이어졌던 겁니다. 2분기까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오래 가진 않았지만 2분기에는 매출이 좀 줄었었죠. 지난 1분기까지 매출이 좀 잘 나왔었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었던 게 성수기 효과가 좀 연기됐기 때문이다. 3분기, 4분기, 1분기. 자, 그러면 이번에 3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LG 이노텍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180억이고 4분기가 5,400억 가량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판매량이 더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매출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어요. 3분기는 아무래도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4분기에 대한 이 흥행 여부들에 따라서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LG이노텍이 지금 무엇보다 PER이 9배 수준들이다. 코스피도 12월 선행지수로 지금 반등이 나와서 10배 가량이 약간 10배 가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PER이, 코스피 PER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했다라는 것들도 지금 주가를 강세 흐름들,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반영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이번 연도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조 7천억 원, 1조 8천억 원 매출 자체도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4분기 4,180억 원 말씀드리긴 했는데 4,120억 원이 평균치니까 5,400억 원 이렇게 전망치가 좀 나와 있고, 2분기, 1분기까지 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흥행 여부들에 따른 결정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37만 5천원 이 수준, 이 범위,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41선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조정을 받고 뚫지 못하고 차익 실현, 약간 이게 주춤하고 이탈하려고 하면은 한번 차익 실현 하시고 이 하단 부분에서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G이노텍 제가 이전에 한 8일에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좀 드리긴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